안녕하세요, 신민다습니다. 제가 좀 더 부지런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프닝부터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뭔지 잘 아실 겁니다. 녹음을 못했어요. 그저께 밤에도 못했고 뭔가 접신이 잘 안 되네요, 요즘에. 간신히 접신이 돼가지고 에, 지금 사실 이제 원고는 많습니다. 원고는 많은데 문제는 이 원고를 단순히 읽어드리는 게 의미는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읽어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요즘 하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런 일들에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제 트위터에서 어떤 글을 보고 그 EJ를 들어봤는데 뭐 다 듣진 않습니다. 오프닝만 들어봤습니다. EJ를 들어봤는데 거기에 이제 세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뭐 사시에서 이렇게 스미더스 출연한 거에 대해서 약간 후회하는 듯한 느낌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월요일쯤에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쯤에 이제 사시 연대기 다음 정치 관련 방송이 업로드 될 텐데 사과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니까 제가 어떤 사과를 할 건지 한번 들어보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그쪽 입장은 이해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뭐 그런 어떤 그 다른 의견 또는 이제 다른 어떤 생각 이런 것들조차도 듣고 싶은 생각이 없구나. 이동형이나 이런 저쪽 사람들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곧 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작가 방송이나 아니면 이제 김용민 씨 방송이나 김호준 씨 방송이나 뭐 UMC 방송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게시판이 난리가 나고 구독자가 뭐 100명, 200명 빠지고 그래서 이제 매출에 타격을 입고 결국에는 진실을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진실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본인들의 매출 감소가 가장 두려운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매출에 신경을 쓰는 순간 그게 기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욕하는 아닙니까? 뭐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돈은 벌어야겠죠. 뭐 제가 신선도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돈은 벌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누군가에게 어떤 진실을 얘기하고 깨우쳐주고 싶다면 내가 진실을 얘기해서 돈이 적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진실은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하죠.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더 사람들을 호도합니다. 그게 돈벌이에 눈이 뒤집힌 목사나 또는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뭐가 다르죠? 전 과거에 제가 뭐 어제도 트위터에서 이제 인증을 하긴 했습니다만 팟빵에서 유료 방송이 대부분 이 작가 이동영 씨 방송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꽤나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채널 통해서 많이 들었고 한 몇십만 원 썼을 겁니다. 그 방송 듣는 데만. 근데 근데 이 작가가 늘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씨발 내가 뭐 돈이 뭐 돈도 있고 가옥도 있어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결국 뭡니까? 지금 검찰의 수사로 드러나는 저런 조국의 많은 혐의들 저게 진짜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전 이동현 씨한테 그걸 묻고 싶어요. 진짜 억울해 보이냐? 네가 보기에도. 그 양반 저보다 나이도 어리니까 내가 하는 소리인데 이제 억울해 보이시냐고요. 본인이 보기에 양심에 손을 얹고 조국 씨의 혐의가 억울해 보인다 그러면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장관이 돼가지고 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옳고 그름 공정의 가치라는 게 다 의미 없는 거니까 더 이상 하고 싶은 얘기가 없고 당신이 보기에도 억울해 보이진 않는데 단순히 내가 매출 하락이 겁나서 바른 말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뉴스를 관두든지 그냥 예능만 하시든가 실제 개그맨 최욱 같은 사람도 자기가 하는 말이 뭔가 틀린 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조심조심합니다.
그 친구가 뭐 초등학생 대상으로 무슨 개그를 치네 어쩌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개그맨이고 자기가 말을 한번 잘못하면 바로 사과를 해요. 근데 김어준 씨나 김용민 씨나 이동영 씨나 뭐 틀린 거 얘기하고 나서 사과합니까? UMC도 마찬가지네요. 그거는 유승균 씨도 본인이 뭔가 잘못하고 틀린 걸 얘기했을 때 사과 한마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카리스마 있게 운영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매출만 오르면 된다. 이거 아니야? 여러분 돈 버는 거 돈 벌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 스스로 언론인 입네 뉴스 소개자 입네 공정한 사람이 입네 하지 마시라고요. 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에 아마 EJ 관련 방송이 나올 것 같은데요. EJ 관련 해가지고 이제 그 사시 EJ가 아니고 사시 연대기 방송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단언합니다. 이 방송에서 만약에 그 뭐랄까요 저기 방송 내용이 잘못됐다거나 또는 뭐 출연자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서 이상한 얘기를 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갈 경우에 저는 더 이상 그 사람들하고 연락 안 할 겁니다. 뭐 그 정도가 최고죠 뭐. 아무튼 그리고 저는 뭐 여기 저기 저 하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예. 그 보죠. 봅시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386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정분 기여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허인혜 씨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이게 뉴스 자체는 이제 2020년 1월 1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설날에 나온 뉴스인데 허인혜 태양광 중국산 부품 들통 정부는 전기 생산은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뉴스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 그 경기도에 사는 정모 씨는 지난 3월에 자신의 가평 농지에 그러니까 4,0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태양광 발전소 97kW급을 설치를 했습니다. 뭐 97kW급 태양광 발전소면 이제 보통 15% 정도 발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97kW급이라고 하더라도 97kW가 1년 내내 발전되는 게 아닙니다. 햇볕이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또 이제 그 미세먼지 같은 게 패널에 쌓이면 다 닦아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평균 발전 효율을 15%로 봅니다. 그러면 100kW로 했을 때 15%면 15kW 정도. 15kW면 에어컨 한 10대 정도 돌릴 수 있겠네요. 스탠딩 에어컨 한 10개 정도 돌리는 분량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셨는데 공사는 이제 허인혜 씨가 가지고 있는 녹색 드림 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했고요. 총 공사비는 1억 6천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중에 7,200만 원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이제 태양광 지원 사업에 대한 일환이죠. 이게 세금으로 돈을 빌려주는 거죠. 이후 이제 지난 8월에 에너지공단 직원이 현장 점검 실사를 나왔는데 검사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공단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낸 문서와 실제 설치된 부품이 달랐다는 겁니다. 당초 설계도에는 이 국산 모듈을 쓴다고 돼 있었는데 현장 확인 결과 중국산 모듈이 들어간 겁니다. 가격도 싸고 뭐 하여튼 그게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한 녹색 드림 협동조합 측에 문의를 했더니 자기들도 이제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을 했고요. 에너지공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 환수를 통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정수령으로 본 거죠. 왜냐하면 태양광 지원 사업은 국내 업체에서 생산된 부품을 사용할 경우에 국내 태양광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지. 외국산 제품, 특히 이제 중국산 제품을 갖다 쓰라고 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부정이다라고 해서 이제 대출금 회수 통보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유사 위반 사례가 더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녹색 드림 협동조합이 시공을 했던 거의 대부분의 곳에서 이런 사례가 발견이 될 겁니다. 일단 값싼 부품 써서 원가 절감을 하려고 하는 거고.
녹색드림 대표 겸 이사장이었던 허인회 씨는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16, 17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그 허인회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상호, 이인영, 임종석 이런 사람을 야 엎드려 뻗쳐 하고 빠따를 칠 수 있는, 실제 빠따를 쳤다는 얘기도 있고, 그 정도의 인물입니다. 선배 중에 선배급 되는 사람이죠. 물론 지금은 뭐 쩌리지만 한낱 범죄자일 뿐이지만. 그리고 이 허인혜 씨는 녹색드림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직원 40명에게 수년간 월급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그 수억 원대, 한 5억 정도 되는 이제 임금 체불했다는 뭐 그 얘기입니다. 그 이 녹색드림에 대한 이제 한국에너지공단의 대출금 환수 조치로 일단락 되는 듯 했던 건은 이후 봐주기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한 정씨 측이 대출금 환수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자 에너지공단은 내부 심사를 통해 녹색드림이 중국산 부품 설치로 얻은 이익분 약 200만 원만 환수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품값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0만 원 아낀 건데 요것만 환수하기로 했다는 거죠. 중요 설비 부품을 교체한 것은 문제지만 중국산 제품으로도 태양광 전력을 얻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봤다는 거죠. 이게 자체가 웃긴 건데, 뭐 하여튼 일단 다 읽어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이제 그 저기 정유섭 자한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이번 사건은 허인회 전 대표의 태양광 업체가 중국산 부품을 몰래 설치하고 정부 돈까지 꿀꺽한 위반 사건이라며 법적 제재에 나서야지 어떻게 중국산이라도 전기만 나오면 문제될 게 없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업체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 허인회 대표가 있는 태양광 업체라서 그렇게 조치한 것은 아니다. 수혜자의 귀책이 적고 중요 내용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모델 변경의 차익만큼 회수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공무원들은 보통 이렇게 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원칙적으로 기만을 한 거기 때문에, 기만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전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익분만큼 회수한다? 이거는 특혜죠. 이건 누가 봐도 특혜입니다. 여기저기 전화 들어갔을 테고, 그럼 어떻게든 좀 전체는 회수 안 되도록 좀 잘 좀 무마시켜 봐라라고 했겠죠. 현 정부 들어서 이런 특혜가 많이 하는데, 이 허인혜 씨 태양광 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가적으로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유사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보겠다고 했지만 그 조사도 사실 지금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현 정부가 끝나기 전에 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대대적으로 감사원 조사부터 시작해서 검찰의 고소 고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바다 이야기 같은 거하고 상대가 안 돼요. 규모가 수조 단위의 국가 예산이 날아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현 정부에서 미리 좀 살펴보시고 처벌할 사람은 처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뉴스는요. 이거 생각해보니까 열받네 그거. 이거 아까 EJ 말인데요. 그거 누구누구 나냐면 이 작가하고 이정영 씨하고 그 다음에 그 장용진 기자 잘 아실 겁니다. 옛날 이 알릴레오 나와서 성추행 성희롱 발언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아시아경제 법조팀장 지금 하고 있고 원래 뭐 세계일보인가 어디 이제 기자였다고 하는데 주로 이동영 씨 방송에 많이 나왔죠. 그리고 조국 씨 관련 꺼내가지고 조국 씨를 끊임없이 두둔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디 중앙대 법대가 나왔다고 하던데 법대 출신인 베테랑 기자가 한번 방향을 잘못 잡았으면요 수정을 해야지. 자기가 방향 잘못 잡은 건 모르고 계속 조국을 두둔하고 있죠. 다스베이더는 많이 나왔었고요. 다스베이더인가 KFC인가 하여튼
뭐 누가 이기는지 끝까지 가봅시다. 예, 뭐 할 수 없죠. 뭐 가보면 알겠지. 다음 뉴스는요. 12월 24일날 나온 뉴스입니다. 탈원전 국가 손실 1000조 원이 넘는다라는 제목의 칼럼인데요.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님께서 작성을 하신 칼럼입니다. 정범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학회나 또는 뭐 세미나 같은 데서 몇 번 뵀던 분이고, 원자력공학 하시는 분 중에는 그래도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활동을 하시고 해박하시기도 하고, 상당히 이제 뭐랄까요, 합리적이고 타당한 얘기를, 적절하고 선동적이지 않고 타당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1000조 원이 넘는다는 칼럼을 썼을 때 제가 처음에 이 제목을 보고 좀 너무 세게 나가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읽어보니까 딱 1000조가 돼요 진짜.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쭉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라 안팎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19일 역대 정부의 장관 출신 등 과학계 원로 13명이 탈원전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 해외에서는 지난 17일 세계 저명 과학자들이 원전 없이는 기후변화 대응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담은 기고문을 파이낸셜 타임즈에 게재했다. 또 유럽 의회는 기후변화에 맞서려면 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각국이 원전 투자를 강력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 세계 460기의 원전이 대부분 유지되고 있고,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의 원전은 얼마 안 된다. 지난해 대만 국민은 투표에서 59%가 탈원전 정책 법안 폐지를 지지했고, 스웨덴과 호주도 이제 정책 결정을 바꾸고 있다. 스웨덴의 여론조사 기관 노부스가 지난 10월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스웨덴 국민의 78%가 원전을 지지한다. 2017년 결과와 비교하면 7포인트가 상승한 것이다. 호주 의회의 환경에너지 상임위원회도 호주 정부가 1998년부터 이어온 원전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원전 금지 정책을 부분적으로 풀어서 차세대 신기술 원전 건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간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비중을 늘리고 석탄 발전소 가동을 줄이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해온 호주가 전기료 급등, 잦은 정전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원전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설계 수명에 도달한 원전의 계속 운전 금지, 신고리 오육호기 건설 중지 및 월성 1호기 폐쇄가 주 내용이다. 새로 건설될 1400메가와트급 원전 6기가 60년간 생산할 전력은 약 500조 원어치에 이른다. 2023년부터 원전 24기의 계속 운전이 금지된다. 이들 원전이 20년간 운전 금지됨으로써 약 40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벌써 900조죠. 원전을 수출하지 못한 기회비용은 또 얼마인가? 아랍에미리트의 경우만 해도 4기의 원전 건설, 운영 서비스, 해결료와 부품 공급 등이 100조 원에 가까웠던 점을 상기해보자. 세계적으로 약 160기의 신규 원전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이 중 중국과 러시아 등의 자국 물량을 모두 빼고 계산해도 최소한 20기의 원전은 수출해야 정상이다. 미국과 일본이 물러나고 프랑스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실질적 경쟁국은 러시아와 중국뿐이다. 서방 세계의 규격을 따르는 유일한 원전 수출국인 상태에서 수출이 안 돼 또 500조 원의 국가 손실이 발생한다. 한국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기요금과 수출에서 발생하는 1000조 원이 훌쩍 넘는 국가 손실이 발생할 뿐 아니라 원전 산업의 붕괴, 비싼 전력으로 인한 국가 생산의 차질 등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이 초래된다. 한전의 적자, 무분별한 태양광 확대에 따른 국토의 훼손, 태양광 폐기물 무대책 등 다양한 문제가 이미 드러났다. 게다가 보급 위주의 정책에 따라 국내의 재생에너지 산업이 무너지고 중국산 저가 패널이 수입되면서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보급 확대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내 R&D,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 분야 R&D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겁니다. 아무튼
유엔 환경계획도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 격차 보고서 2019에서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 목표치의 15%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는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명시했다. 정부와 전문가의 검토도 없이 탈원전 환경운동가들과 태양광 업자들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채택된 탈원전 정책을 이제는 대선 공약에 명시된 그대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정범진 교수님은 이렇게 쓰셨는데 본인이 아시는지 아마 아시겠죠. 알면서도 본인 실명 걸고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환경운동가들이나 태양광업자까지만 쓰셨겠지만 실제로 탈원전 정책으로 돈을 버는 거는 뭐 이런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LNG 관련 업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SK입니다. 현 정부 실세들과 SK라는 대기업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 사실상 수사 차원의 강력한 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뉴스는요. 2019년 12월 28일 날 나온 뉴스인데요.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감사 기간을 2개월 연장해서 내년 2월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지난 24일 월성 1호기 연구 정지를 표결로 확정해서 논란이 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관련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12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6일 국회에 내년 2월 말까지로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며 원안위의 연구정지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안이 복잡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지난 6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을 하고 올해 2월 원안위에 연구정지를 위한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 9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고 감사원은 10월 1일 관련 감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의결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할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2개월 범위에서 감사 기간을 연장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해서 연장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야당은 그동안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원안위가 월성 1호기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원안위가 이제 감사원 결과 발표되기 전인 지난 24일 연구정지를 확정하면서 야당과 전문가들의 반발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2부 녹음하면서 다시 추가적인 뉴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바로 제가 녹음을 하겠습니다.